다음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그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지금 안보 이슈로까지 부각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재정도 이렇게 경제가 좀 잘 받쳐줘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속한 이제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 다른 장관님들께 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세제 관련한 좀 지원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지난 1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메모리 시스템 소부장 등의 주요 부문 중심으로 산자부와 국가 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까지 그 선정 과정이 진행돼 있을까요? 뭐 거의 다 작업이 됐습니다. 그 아마 새 공제를 이제 확대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국가 전략기술 대상을 리스트업을 하는데요. 애당초는 저희가 이제 반도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이외에 다른 진짜 국가 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좀 추가하자 그래가지고 부처 간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미 저희가 선정을 사실상 거의 끝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이 되면 네. 그 연구 개발이나 시설 투자 관련해서 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 혹시 숫자를 예, 대략 그렇습니다. 그 보통 제가 말씀 주실 수 지금 있을까요? R&D하고 예. 세 공제인데요. 제가 이거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D일 경우에 공제가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 25%인데요. 신설되는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이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에서 40%, 중소기업은 40에서 50%로 사실상 한 2배 정도 공제를 해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 투자도 비슷합니다. 지금 시설 투자하면은 단기분에 대해서 한 1%에서 한 10% 공제를 해주는데요. 국가 전략 기술이면 한 6%에서 한 16% 정도 공제해 주는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략 기술이라는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R&D와 투자상의 공제를 확 늘렸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 대부분 이제 주요 사업자들이 대기업이다 보니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좀 더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대기업만 물론 아무래도 반도체 하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도 큰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이나 뭐다 관련되는 기술에 해당이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공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아까 숫자를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연구개발 R&D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25%까지 공제를 받는데 국가 전략기술에 해당되면 아까 2배 정도 된다고 하신 40, 50%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엄청난 인센티브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은 10%인데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최대 16%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게 대기업은 이제 1%, 중견기업은 예. 3%, 중소기업은 10% 이래가지고 레인지가 1 내지 10인데요. 저희가 6에서 한 16% 정도로 늘려줄까 합니다. 그렇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까 R&D와 시설 투자가 조금 약간 비대칭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연구개발 쪽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자일 수도 있고 시설 투자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공제 비율을 아까 R&D 수준으로 좀 더 확대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그거는 R&D하고 시설 투자는 그 공제의 원래 기본 틀이 달라가지고요. R&D에 비교해서 시설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업종들 그냥 현행 이렇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올려준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뭐 이 시설 투자를 R&D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그건 조세 체계가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좀 헤아려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공제 비율을 상향하기는 어려우니 세제 지원을 만약에 지금 현재는 3년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저는 뭐 그거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게 너무나 혜택이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고 이후 좀 상황을 지켜보고 투자 결정을 좀 뒤늦게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 그럼 중소기업의 경우만이라도 이 한시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법은 또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조세 특례라는 게 사실 뭐 항구적인 조세 특례는 없고요. 대개 이제 일몰 기간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3년 정도로 지금 한 것이 다른 거에 비해서 3년이 적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이 지나면은 주기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해서 필요하면 일몰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뒤에 이 제도를 평가해서 더 필요하다는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아주 작동이 잘 돼가지고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선정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하셨으니까 잘 마무리하시면 좀 잘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번은 유은혜 교육부총리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나 그 기타 기술 산업 관련해서 이 세제 혜택보다도 더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이 인재 양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마 지난 5월부터 이 종합 지원 대책으로 K 반도체 전략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인력 양성도 있고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그 교육부가 그 인재 양성 관련해서 역할을 좀 했는지 K 반도체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좀 준비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의원님,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금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이제 해마다 약 8,000명씩 그래서 10년간 8만 명의 반도체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대학의 학과 정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사업에서 이제 구체화하고 또 과기부, 산업부 여러 관련 부처들과 이런 혁신 인재 사업들을 어떻게 함께 지원할 것인지 부처 협업 체계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인재 양성과 관련된 그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갖추도록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범부처 협의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2018년부터 계속 각 부처에서 38건씩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범부처가 같이 협업한 경험이 많이 없고 이제는 많이 달라진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부처별로 좀 부처별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저희가 18년, 19년을 지나면서 부처별로의 사업들이 좀 분절적이 되거나 중복이 되거나 사각지대가 있기도 하고 이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된다는 지적들과 현장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작년과 올해 본격적으로 이런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전 부처 차원에서 그리고 현장의 수요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틀거리들을 만들어서 아마 올해 내에는 이런 신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재 양성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저희가 관련 부처들과 논의를 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체 수요에 발빠르게 이렇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좀 더 근본적인 고민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력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 분야에 이렇게 단기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초중등 교육부터 고등교육, R&D, 직업훈련까지 좀 연계돼 있고 개인이 또 마음껏 미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 뭐 이런 좀 장기 비전이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떤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당장에 필요한 단기 그 직업 훈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초중고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AI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그 학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과기부나 이런 R&D나 전문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제 석박사급 그런 인재 양성 과정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게 이제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올해 시작한 사업이 이제 그것의 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리고 초중고부터 고등교육까지 체계적으로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육 시스템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하나 둘씩 좀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에 좀 전 범부처 차원의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이제 사회부총리로서 그 부분들을 체계를 갖추고 계획을 세워서 좀 공식화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좀 챙겨보시고, 저 중간에 저도 많이 공유 받고 싶습니다. 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